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군사법원은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속을 면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혐의가 항명하고 상관 명예훼손인데 왜 네. 항명이냐? 이제 우리나라 군사법원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벗어나는 범죄가 군인 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 경찰에서 이걸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찰로 이걸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시에 불복해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일방적으로 넘겼다. 이게 항명이라고 하는 근거인데 그런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아니 자기가 저기 장관한테까지 가가지고 다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다음 이제 상관 명예훼손죄는 뭐 기자회견이나 방송 출연을 통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제가 봤을 때 이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이고 항명죄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도주할 우려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고 증거인멸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판단해서 영장을 기각시킨 것 같고요.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불구속 기소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이게 뭐 이런저런 그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그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고발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김의겸 의원하고 박정훈 대령이 혹시 그걸 유출한 측이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형사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수사를 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이게 무리하게 구속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아니 도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현역 군인입니다. 어디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도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검찰도 이미 다 군 검찰도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전 구속영장을. 아니 이제 재판 들어가면 되잖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박정훈 대령이나 아니면 변호인들이 인터뷰하고 언론에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대통령실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구속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는 뭐 다툼의 여지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망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군검찰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수사의 제동이 걸린 거죠. 그러나 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네. 국민들이 볼 때 뭐가 진실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시발점이다 이렇게 추궁을 했지만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비서관도 안보실장도 그 누구도 외압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그러지 않았냐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민주당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레임이죠. 천공 관저 시찰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장관 룸살롱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거짓 의혹으로 판명났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최상병이라는 이름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그 수사 내용이 수사단에서 했던 경찰에서 했던 그 본질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 표면적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나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에게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신호 위반하고 과속했습니다. 그럼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이게 법치국가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수사단장이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뭔가 있어도 상간의 지시를 어긴 항명은 항명인 거죠.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첩했고 수사 받으라고 하는데 수사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대동해서 나타났고 변호사와 둘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고 우기고 있고 그러다가 구인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정말 우리 최상병을
해서라도 좀 절차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상급 기관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본인도 수사 담당자셨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수사받았던 하급 기관들을 본인을 못 믿겠다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과연 그렇게 믿지 못할 수사를 하셨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교수, 그리고 이승환 전 행정관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